인간 삶이 이 섭리의 세계라는 게 그렇게 인간 이성으로서 추측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생각 가지고 함부로 다 이 세상 일을 왁구를 짜지 말아라. 좋지도 않은 대가리로 너무 그러지 마라 이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 피곤한 삶을 살고 좋지가 않다.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우리나라만 있다는 거 아니오. 아, 우리나라만 있어요? 딴 나라에는 없다는 거 아니오. 우리나라 DNA에 그런 것이 있나비요. 배 아픈 것이. 그래서 우리는 소화제를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배 안 아픈 약을. 선생님께서 이번에 신간도 또 출간하시고 이제 선생님이 전문 분야 중 하나가 또 명리학 이쪽이신 거죠. 그렇죠. 사주와 명리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운명에 대해서, 앞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국이 사주, 명리 이런 쪽에 미국이나 이런 쪽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지 않나요? 그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영빨이 센 나라입니다. 아, 영빨이 세다고요? 그렇죠. 그게 어떤 말인가요? 한국의 어떤 그 4차원의 정신세계에 대한 그 직감력, 그런 것이 굉장히 DNA에 강하게 내려오는 민족입니다. 왜냐? 한국에 산이 많기 때문에. 국토의 70%가 산인데 그 산들도 다 바위산들이에요. 그리고 산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4,000m, 뭐 3,000m가 넘으면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 산은 1,000m 내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돛 닦기 좋은 나라죠. 그래서 10,000년 전부터 한국은 이런 산에 살면서 그 바위에서 나오는 기를 받아가지고 영빨이 센 나라입니다. 그게 좀 산과 좀 관련이 있었군요. 근데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명당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쪽으로 공부해 보신 선생님 입장에서 명당이란 진짜 있는지랑 만약 있다면 어떤 집터가 좀 운이 트이는 집인가요? 명당은 있죠. 이건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명당은 첫째로 잠을 잡아야 알아요. 아, 잠을 잡아야 안다고요? 뭐 남녀간에도 뭐 100커피가 불여 일숙이라. 100번 커피 마셔보는 것보다 한 번 잠 자보는 게 더 중요하죠. 터도 잠을 잡아서 숙면이 든다, 깊이 잠이 든다, 개운하다, 그러면 명당입니다. 그래서 가장 1번 체크는 숙면 여부. 그리고 사람이, 현대인들이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잠잘 때 푹 자야 되거든. 그럼 병이 줄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영성이 개발되는 데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계시가 온다거나 꿈자리로 딱 오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일이 잘 풀린다. 돈도 들어오고 뭐 하는 일이 조화롭게 잘 된다. 이런 한 3가지 정도가 충족되는 것이면 명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혹시 숙명과 영성과 일이 잘 풀리는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잘 되는 집이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그것은 잠을 잡아야 알죠. 잠을 잡아야 아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밑에 이제 바닥에 바위가 깔려 있으면 기가 좀 강하게 들어와요. 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물이 좀 있어야죠. 바위는 남자고 물은 여자예요. 그래서 음양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 터가 그런 명당들이죠. 서울을 예를 들면 네, 서울에서 어디예요? 압구정동, 한남동. 물이 감아 돌죠. 그러면서도 물이 일직선으로 가면 좀 기가 빠집니다. 약간 S자로 감아 도는 터가 좋은 거예요. 뭐 유럽에 가면 뭐 베네치아 이런 데도 보면은 운하가 이게 S자로 돼 있잖아요. 직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압구정동, 한남동이 바로 그런 곳이죠. 압구정동 한남동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최상급지 중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입지 중 하나인데 그렇게 제일 비싼 입지인 거랑 이런 풍수주의적인 명당과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물이 감아돌면 돈이 모인다고 보는 거죠. 뭐니 해도 돈입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야. 근데 미국도 가보니까 맨하탄도 양쪽에 강물이 모아지잖아요. 호드슨강하고 이스트리버 양쪽이 강물이 두물머리로 쌓고 있고 워싱턴을 가봐도 그렇고 로마를 가봐도 그래요. 물이 감아 도는 데가 돈이 모이고 옛날에는 그런데 다 물류가 또 배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다 항구나 이런 데서 돈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물은 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근데 한국은 지금 저 강북 같은데 종로나 이런 데는 밑에 이제 이 화강암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기를 많이 받죠.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 부자분들이 성북동 쪽에 많이 사셨잖아요. 거기도 풍수지역이죠. 뭔가 좋으니까 그분이 거기 사시는 거 아닌가요? 평창동은 이제 바위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고 요리로 치면 웰던으로 바싹 구운 데고 성북동이 미디움이죠. 흙이 좀 덮여 있고 하니까 성북동이 더 좋죠. 그래서 성북동은 빈집도 잘 많이 안 나옵니다. 평창동에 비해서. 이제 평창동은 기는 센데 거기는 이제 스파크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이디어로 번쩍번쩍 이런 사람들은 평창동이 좋습니다. 근데 사업가나 관료는 거기 가서 한 방씩 두드려 맞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럼 기가 세다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길에 가다가 어깨를 한번 툭 쳤어. 그럼 기가 약한 사람, 죄송합니다. 근데 기가 센 사람, 이거 뭐야? 이거 딱 이렇게 된다고. 이거 뭐야? 당신, 이러면 이제 싸움이 붙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이 들어가는 거지.
오바를 할 수 있다 이거지. 기가 세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자기는 110V인데 220V에 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대신 자기는 500V 쓴단 말이야? 소비량이? 그런 사람들은 센 데가 좋지. 예를 들어서 저 정주영 현대. 그 사람 기 셌죠. 재벌 어느 정도 하려면요. 그건 기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저 청운동 그 밑에 전부 바위잖아. 거기서 살았거든. 사람도 헤비급이냐 뭐 미들급이냐 웰터급이냐 반탄급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는 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센터에 살아야 맞는 경우가 있어. 그 센터는 뭐냐? 바위 여부야. 바위에 광물질이 있기 때문에 철분이 있어요. 인체 피 속에도 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기가 지구의 핵심에는 철이 있는데 자력 기운이 바위에 철분을 타고 우리 인체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바위에 떡 앉아있으면 한 2시간 앉아있으면 저는 덜 피곤해요. 바위 있는 평창동에서 원고를 쓰면 덜 피곤합니다. 근데 사업가들 평창동 갔다가 망쳐든 사람 여러 명 봤어요. 부자분들 집에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또 명리학자가 원래 자기가 전문성이 있으면 또 다르게 보이잖아요. 직접 가보시면 부자분들의 집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뭐 들어가자마자 막 좋은 기운이 좀 느껴지나요? 한국의 이런 재력가들은 집터를 정할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크로스 체크를 하죠. 한 사람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전 주인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전 주인이 재미를 봤냐, 아니면 망조들었냐. 망조든 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전 주인이 재미를 많이 봤다. 그러면은 120% 주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데는 좀 더 비싸게 주고라도 그런 좋은 터가 나오면 돈 깎는 거 아니야. 그냥 어지간하면 달라는 대로 주고 사는 거예요. 부동산은 자기한테 맞으면 싼 거고 안 맞으면 비싼 거야. 자기가 예를 들어서 20% 더 주게 비싸게 들어갔어도 거기가 자기가 300% 이득을 봤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전주인 한번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가서 잠을 자보고, 세 번째 이제 계약이나 이런 걸 계약서를 쓰고 오잖아요. 아니면 터를 처음으로 둘러봤다. 이랬을 때 꿈에 징조가 있어요. 뭐 큰 곰이 나타나서 뭐 아니면 뭐 돌아가신 어떤 할머니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뭐 열쇠를 하나 줬다든지 이런 독특한 그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을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큰 사업이나 큰 딜을 하려면 영빨이 없으면 잘 못해요. 부인이 그런 꿈을 꾸는 역할을 하는데 여자들이 꿈을 더 섬세하게 예민하게 잘 꾸거든.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더 순수하니까 그런 꿈을 하나 참고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한번 잠을 자볼 수 있으면 자보고. 곰이나 할머니가 나오는 건 어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꿈은 크게 좋은 꿈이냐 나쁜 꿈이냐 두 가지로 OX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꿈을 꾸었을 때 그 당사자가 이것은 뭔가 밝은 꿈이다, 좋은 꿈이다 이런 건 느낌으로 알죠.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뭐 춥다 한다든지 막 호르몬 옷을 입고 나왔다든지 하면 이런 건 안 좋은 꿈이죠. 근데 뭔가 좀 브라이트한 밝은 느낌을 주는 상징이 나타나면 이건 괜찮은 꿈이죠. 현관에 해바라기 걸어두면 뭐 돈 들어온다 같은 속설도 있는데 부자분들 집에는 혹시 뭐 그런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놔두는 것들 아니면 뭐 정말 중요하게 지키는 뭔가 그런 게 있을까요? 그건 이제 개인의 그 사람의 그 까르마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제 크게 보면은 물과 불이죠. 물이 부족 오느냐, 불이 부족 오냐. 그래서 대개는 물이 부족 온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대인의 삶이 전부 다 이 과열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전부 뚜껑이 열리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스트레스로 열받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보강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좋죠. 이제 뭐 어항을 놓는다든지 제가 아는 어떤 재벌 오너 집에는 어항 큰 거 두었더라고. 아주 굉장히 큰 걸. 그런 것도 두는 경우도 있고 연못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재벌 오너가 뜨거운 그 후라이판 위에 날뛰는 메뚜기 팔자였거든. 그 사람 성질이 그렇게 팍팍 튀는 거였다고. 그냥 그 사람 집이 그 오너가 젊었을 때 집이 장충동이었는데 예전에 저 함양에 있던 저 박도사가 어드바이스를 했죠. 야 너는 뜨거운 후라이판 위에 날뛰는 메뚜기 팔자니까 너는 집에다가 연못을 팔아 분수대를 만들어라. 너는 물이 부족하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사업도 물장사를 해라.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주로 이 다리 놓는 거 강에다가 이런 것도 하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좀 재미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 이런 거는 꼭 놔두지 마라 그런 것도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골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옛날 그 뭐 골동품은 귀신 붙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자기 같은 것도 무덤에서 도굴꾼이 무덤에서 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산 사람은 그게 무덤에서 나온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귀신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꿈자리가 좋지 않아요. 골동 같은 걸 너무 방안 침실에 많이 놓는 거 아니죠. 그리고 침실 자는 데는 여러 가지 물건 너무 많이 놓는 거 아닙니다. 기 뺏깁니다. 심플하게 고승들 방에, 불교의 고승들 방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찻상 정도 하나 딱 있는 경우가 많죠. 뭐 여러 가지 들여다 놓는 거 아니고 방이 너무 크다. 공간이 너무 크면 기가 빠지는 수가 있어요. 스몰 이스 뷰티풀.
작은 것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자기한테 딱 맞게. 너무 집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니에요. 기가 꽉 차야 되는데 기가 빵꾸가 나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뭐 조그마하게 하는 데는 잘 됐는데 새로 또 크게 지어가지고 옮겨서 안 된 데가 많죠. 그건 뭐냐? 그 공간이 넓어진 공간을 자기 기로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면 그래요. 예를 들면 롯데타워 같이 저렇게 큰 공간이 되려면 공간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오너의 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그런 카리스마가 넘치면 그 길을 채우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철루의 저주가 올 수가 있는 거지. 마철루의 저주란 말 들어보시죠? 우리 김 작가? 그 공간이 엄청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마철루는? 고층 빌딩이니까? 그러면 그 공간의 스페이스마다 채워야 될 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건물을 지으려면 그 주인의 그 덕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베푼. 집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크면은 좋을 것 같아도 그걸 자기의 카리스마나 덕망으로 못 채우면은 빵꾸가 나올 수 있다. 자기 어떻게 보면 그릇에 맞는. 근데 그릇을 알기가 어려워. 자기가 반탄급인지 플라이급인지 알기 어려워. 네네. 이게 되게 오버해가지고 망조들거든. 그러면 이제 골동품 같은 건 주로 이제 안 놔두는 게 특히 침실 쪽에 안 놔두기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그 그림 중에서 다랑아리 그림 같은 거 놔두면 복이 들어온다 해서 그 다랑아리 그림 같은 거 놔두는 케이스들도 있고 제가 어떤 분에 듣기로는 조화 같은 거는 집에 많이 놔두면 안 좋다. 이게 죽은 그 생물이니까 오히려 생화 같은 걸 놔두는 게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좋아. 너무 과하게 두면 좋지 않죠. 그런 거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막 뭘 두면 좋고 안 두면 안 좋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과히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는 상식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상식에 비추어 봐서 너무 과하다 이런 거면 좀 삼가하는 게 좋죠. 다랑아리 정도는 뭐 그건 골동은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 하나 딱 넣으면 심플하게. 다랑아리 자체가 원래 그 용의 알이거든. 여의주거든. 그걸 심볼라이즈 한 거니까 그런 걸 하나 정도 뭐 괜찮겠죠. 혹시 이제 운 좋은 사람, 운 나쁜 사람 같은 거는 그런 건 타고나는 건가요? 타고나죠. 팔자 도망을 못 갑니다. 아, 팔자에서 도망 못 간다고요? 도망을 못 가고 전생의 업보로부터 머리카락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게 왁구가 맞는다는 거거든. 그걸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섭리라고 봤고 불교에서는 전생 업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운이 나쁘다는 건 전생 업보가 안 좋다는 거고 좋은 까르마가 아니고 그다음에 현세에서도 그 사람들이 남 기분 나쁘게 하는 습관이 많아요. 첫째, 기분 나쁜 습관이 뭐냐? 인색하다. 두 번째, 말을 꼭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한다. 기분 나쁜. 그 말도 예스를 많이 해야지 아니요를 꼭 뭐 말을 하면 그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운 좋은 사람 내가 못 봤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좀 수용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적선을 많이 하고 좀 사람이 선물이나 이렇게 후하게 하고 마음 씀씀이나 재물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밥도 좀 사고 꼭 그 바깥 계산할 때 뭐 어디 다른 데 화장실 간다거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되게 안 좋지. 자기는 약은 것 같이 처세를 해도 그게 길게 보면 그게 다 골로 가는 길이요, 그게. 자기는 골로 가는 줄을 모르지. 그 사람은 전생부터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 습관이. 못 고쳐요, 그래서.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상대를 예를 들어서 기분 좋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시 중에 꼭 돈만 갖고 보시를 하는 게 아니고 얼굴을 편안하게 하는 거. 이렇게 상대방을 봤을 때 얼굴을 이렇게 화평하게 이렇게 하는 거. 찡그리거나 막 살쾡이 같은 그런 것보다는 저 사람 참 보면 편안하게 보인다. 눈도 그렇지. 눈 안자 안시도 있어요. 눈도 막 예리하게 막 뭐 갈고리로 상대 후벼 파는 살쾡이 같은 눈보다는 좀 편안하게 보는 그런 것도 운을 좋게 하는 거죠. 가장 큰 건 역시 보시, 남한테 많이 베푸는 겁니다. 이게 떡밥을 많이 뿌려야만 뭐 고기가 모여들고 그래요. 그리고 돈도 전생에 그 윗대 조상이나 아니면 본인이 많이 뿌려놓으면 그 따따블로 이자 쳐서 회수하는 게 재물이요. 팔자에 재물복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거 아니요. 주식도 하는 거 아니요. 괜히 그런 거 해봐야 다 그 골로 가는 길이요. 철딱선이 없는 짓이지. 지금 재물복 얘기해 주셔서 돈복 있는 사람, 돈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돈복이 있는 사람들은 좀 후한 맛이 있죠. 좀 후하지. 자기가 먼저 베풀지. 이렇게 뭐 아무 이해타산이 없어도 뭐 좀 이렇게 좀 준다고. 약간 푼수같이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그게 쓰리 쿠션으로 이자 쳐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큰 재벌들은 사주팔자가 다 그런 구조예요. 먼저 자기가 베풀어서 그게 나중에 이자 쳐가지고 돌아오는. 이걸 전문용어로 식신생재라고 그럽니다. 식신은 베푸는 기질, 생재, 재물을 낳는다 그런 소리지. 자기가 근검 전략에서 애껴가지고 된 부자들은 작은 부자들이고 큰 부자는 이렇게 좀 통이 크게 쓰죠. 부자나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아,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다 사고 난다 그 얘기죠.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 소리.
주님의 섭리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섭리대로 갈 뿐이요. 지금 섭리 얘기해주셔서 그럼 사주팔자 같은 게 거기에 있는 나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바꿔야 하는 건가요? 일면 받아들이고 일면 바꿔야죠. 운명에 순응하면 업혀가고 운명에 거역하면 끌려간다. 이건 세네카가 한 말이에요, 로마에. 그래서 순응해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면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자기가 좀 개선할 것도 있죠. 자기가 뭐 허다못해 이렇게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갈 때 신발이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딱 신고 나오기 좋게 방향 돌려가지고 이게 잘 놓는 습관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방에 가서 앉을 때도 방석을 얼른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지, 자기하고 조금 연장자하고 식사할 때나 이런 때 숟가락 같은 거 젓가락을 이렇게 탁 해서 거기 짓기 좋게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다 해야죠. 그런 거. 그거 상대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그렇죠. 배려가 다 돈으로 되는 거요. 이게 배려심이 얼마나 많냐. 이것이 보시의 핵심이요. 이게 다 쓰리 쿠션으로 도는 거요. 아, 요즘 뭐 학교 폭력 뭐 중학교 때 누구 좀 두드려 팬 것도 다 돌아오잖아요. 결국엔 자기 업보가 돌아오는 거죠. 다 돌아오고 요즘 뭐 인터넷 되고 화면 되고 이게 되니까 초고속으로 돌아와. 초고속이야 이게. 감출 수가 없어. 다 뽀록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이 되게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서 일이 안 풀리거나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 인생은 왜 이러냐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반성해야지. 내가 전생에 업보가 많구나. 재수없는 짓을 많이 했구나. 일단 철저히 반성을 하고 남을 배려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려면 1번은 적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멘토. 선생을 모시고 가서 수시로 가서 자문을 구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상의도 하고, 자기 혼자 단독 드립을 하지 말고,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하려는데 이거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독서도 좀 해야 되고, 독서를 함으로써 자기 성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이 와이즈맨과의 대화니까 독서라는 건. 현명한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거나 운동을 해야죠.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운동을 해야지. 저는 이제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무조건 걷습니다. 저는 산책. 이제 5번째는 자기 팔자를 대강을 알고 있어야지. 아, 나는 반탄급이구나. 반탄급인데 자기가 자꾸 뭐 대박의 꿈을 안고 뭐 헤비급 행세하려고 거기다 목표를 거기다 설정하면 깜빵 아니면 암 걸리는 거예요. 오바를 하면 깜빵 아니면 암이야. 자기 분수를 내 체급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대강 이렇게 어떻게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알아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 명당. 근데 운 나쁜 사람들은 이런 6가지 조건 하나도 실천 안 합니다. 뭐 그런 게 뭐 다 있어. 그런 거 다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는 한번 뒤져봐라 하고 떼싸줘야지. 너는 한번 그렇게 하면 너는 골로 가봐라. 골로 가는 것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네가. 지금 실천 말씀해 주셔서, 실천이 결국엔 노력 같은 건데, 노력하면 뭐 불운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나쁜 사주나 이런 걸 그래도 좀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한 10%. 우리가 고수톱 칠 때 운칠 기삼이라고 얘기하는데, 운이 70%, 운명적인 요소가 70%, 기술이 30%. 기술은 여기서 노력을 의미하는데, 그 전에 이제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이 그랬다고 그래요. 50대 때는 그 양반이 7대 3으로 얘기했대요. 운이 7, 노력이 3. 60대에는 이 양반이 8대 2, 70대 얘기할 때는 9대 1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운이 90%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노력을 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 이게 미국의 부자 락카펠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사업 성공했냐? 첫째도 운, 둘째도 운, 셋째도 운이다. 이건 락펠러가 한 말이에요. 뭐 락펠러는 뭐 짱구입니까? 뭐 멍청입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뭔가 다 그런 사연이 있는 거지. 이 세상에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 벌고 싶지. 맘대로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 다른 사람 페라리 타고 다니는데 나가 페라리 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남들 페라리 타더라도 에이 나는 소나타면 돼. 내 분수에는. 이렇게 좀 마음을 먹는 것도 이것도 공부가 된 거야.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이병채 회장이 말씀해 주셔서, 예전에는 제가 듣기로 이병채 회장님 시대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그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간상학자들을 그때 막 옆에 두고 같이 이제 사람 뽑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선생님 보셨을 때 간상은 사람을, 그 사람 운명이라든가 그 사람이 됨됨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으세요? 사람은 꼴값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꼴값, 얼굴값 한다. 꼴이 뭐예요? 관상이고 그 사람의 심볼이죠. 상징이니까. 이병철 옆에서 했던 사람이 박도사예요. 함양 서상면 출신 박도사. 박도사는 번개불급이었지. 도사도 여러 급이 있어요. 칼제비급이 있고. 칼제비급이랑 번개불 거 뭐 번개불이 되게 높은 거겠죠? 칼제비는 이제 뭐 옛날에 각 조폭들이 막 이렇게 탁 상이 여러분 여기 뭐 도르코부터 사시미 회칼 무슨 칼 막 이렇게 촥 하잖아. 그래서 상대방 겁주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막 그렇지만 별로 잘 썰지는 못해. 그 막 폰만 잡지. 이것이 칼제비급이고, 햇마급은 오한마 10kg짜리 가지고 다니지 강호에.
이놈 탁 메고 다니다 상대 만나면 한 방 딱 때리지. 여러 말 안 해. 가장 핵심적인 거 한 방을 딱 얘기하지. 오한마급은 그것은 햄머급이고 번개불급은 딱 보자마자 알아. 너 지금 뭐 장미여관 302호실에서 나왔지? 딱 그런 것도 알아. 너 이번 선거 나가면 317표로 이긴다. 근데 재검표 들어가서 네가 46표를 까먹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한 게 박도사였지. 근데 그 박도사를 이병철 씨가 자기 참모로 썼지. 나는 이병철 씨는 삼성은 그런 도사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영빨 경영이라고 보지. 이병철의 경영 방식을 영빨 경영이다. 세계 경영학 사전 피터 드러커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독특한 거지. 결론은 성공했다 이거야. 그건 뭐냐?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런 영역이 있고,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데이터로 판단하는 게, 그걸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판이라고 그랬어요. 논리적 영역을 4판, 이건 2판. 그러니까 그런 도사나 이런 걸 채용한 건 그런 2판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참고로 한 거지. 이병철 씨가 뭐 어수로 큰 사람입니까? 그러죠. 아니죠. 그러면 혹시 꼴 얘기해 주셔서 어떤 꼴인 사람은 주변에 두고 어떤 꼴인 사람은 내 주변에서 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이병철 씨가 주로 강조한 건데. 있군요. 복스런 관상 있잖아. 복스런 사람을 많이 두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아주 그 특별한 주특기가 있는 사람은 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 끼워둬야지. 이제 이게 말하자면 공수부대를 하나 집어넣어야지. 그러나 난타전이 제기됐을 때는 그런 선수들이 또 나가야 되니까. 난타전이 제기됐을 때는 전쟁터에서는 도끼파가 나가야 되거든, 또 평상시에. 그래서 이걸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오행, 수화목금토 이 체질을 골고루 배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조직 내에. 화가 많은 사람은 앞으로 돌격, 금기, 쇠가 많은 사람은 냉정하게 이걸 썰지. 정확하게 등분을 나누고. 그리고 뭐 토가 많은 사람은 이걸 계속 저장하는 스타일이고, 이제 목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두드려 맸더라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목 체질들이 많죠. 이제 수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룸사롱 체질인데 술도 잘 먹고 유연하고, 그 대신 이제 장부동 갔다 자기가 또 술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있죠. 피해야 되는 간상은요? 사악하게 생긴 얼굴이지. 있죠. 보이죠. 좀 그런 느낌 있잖아. 싸한 느낌 있잖아요. 싸한 느낌 있지. 그건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죠. 너무 이기적이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고. 그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말하기 전에 다 자기 보편적 경험을 통해서. 제 간상은 어떤가요? 응? 여기는 상당히 스파크는 튀는데 그 앞에는 겸손을 무장하고 있어. 정말요? 스파크는 튀어 머릿속에서. 근데 어떻게 또 표정은 약간 좀 얼빵하니 겸손한 듯하지. 나 잘났다 이런 과는 아니잖아. 그쵸. 그런 과는 아닙니다. 잘난 게 없어서. 동양 철학의 모델 인격이 취권에 나와. 취권 영화. 옛날에 술 취해가지고 뭐 있잖아. 술 취하면서도 뭐 올빵 오리버리 하면서도 상대가 들어오는 공격은 다 막는 거야. 우리 이 동양 철학이 추구하는 인간 모델이 그런 거요. 너무 막 나 잘났다 막 이런 거보다는 약간 오리버리 하면서 공격은 다 막는 거야. 김 작가가 약간 그런 소질이 정말요? 초기 맹아 형태를 보이고 있지. 그런 취권에. 이렇게 살면 인생이 불행하진 않겠죠? 그것은 또 조금 또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1단계는 괜찮다. 그것이 이제 주역으로 치면 겸괴, 겸손하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연초니까 워낙 이런 사주, 운 이런 거에 또 명리 이런 게 사람도 관심이 많잖아요. 내 운을 좀 더 좋아지게 하는 방법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혹시? 그 이제 운이 좋아지게 하는 건 배려, 보시도 이제 재물로 하는 보시도 있지만 말로도 하는 보시도 있고, 상대방 얘기를 많이 경청해 주면서 들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그 사람 얘기 한 3시간 얘기를 계속 들어준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전기세 많이 들어가요. 뻔한 얘기를. 오래 말하는 사람이 본인은 말을 하기 때문에 덜 지루하고 더 재밌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해성사 들어주는 신부님도 그 힘든 직업이야. 주술적인 방법도 있죠. 한국의 여러 가지 그 기도터, 기도발이 잘 받는 그런 터에 가서 한 100일 정도 기도를 좀 한다든지 이런 거. 조금 종교적인 방법이죠. 사람이 정말 코너에 자기가 몰렸다. 이것저것도 다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자기가 평소에 봐뒀던 그런 기도터에 가서 물만 먹고 금식 기도라도 한 일주일이라도 해보라 이거예요. 그런 기도터를 평소에 알아두는 거, 알고 있는 것도 내공이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팔풍, 8가지 바람이 몰아치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버틸 거냐. 그러려면은 적선과 보시를 통해서 대책회의할 멤버를 만들어 놔야지. 이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 혼자 단독 들이보려면 너무 어려운 거야. 누구든지 자기 문제 자기가 딱 닥치면 판단 못 합니다. 이게 자기 정보를 오픈해도 괜찮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3-4명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하고 비슷한 눈높이거나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높이를 가진 사람이면 좋죠. 이런 사람들 3-4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되냐. 나
해라. 그럴 때 이제 옆에서 그렇게 상의를 하면 그 대처회 멤버들이 야, 너 지금 네가 너무 그걸 과도하게 걱정한다. 아니면 너 이때는 이렇게 해라. 뭐 얘기가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고민과 근심이 n분의 1로 줄어든다 이거야. 근데 자기 혼자 그걸 다 떠맡고 그러면 힘들죠.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40세 이후에 내 삶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선생님이 추가하신 신간 책에서 첫 번째가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수신과 경청. 아,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 인간관계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좀 들어줘야지 관계가 되잖아요. 나도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는 내가 의도한 질문을 해도 그 사람이 거기에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맥시멈으로 3시간 정도는 내 생각하고 내가 목표는 답변이 아닌 얘기를 계속 주절거리더라도 3시간 정도는 가만히 듣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뭐 그게 아니고 뭐 어떻게 뭐 얘기해 주세요 이거 뭐 그 사람 성질을 또 확 낸다고. 나 이거 안 해. 인터뷰 안 해. 그리고 또 이제 인터뷰 중에 가만히 말 않고 듣고만 있으면 안 돼. 추임새를 한 번씩 또 넣어줘야 되는 거야. 네, 그렇죠. 네네. 판소리에서 1고수 2명창이라고 그래요. 1번 고수가 추임새를 넣는 사람입니다. 북치면서 얼쑤 좋다 이래야 명창이 막 신나서 부르지. 근데 추임새를 또 너무 길게 넣으면 안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인터뷰가 한 5-6시간 넘어가면은 그 추임새도 한 단계 진화하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제 조금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도 얘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활력을 얻게 해줍니다. 너무 네네네만 하는 것보다 다양한 관점을 슬쩍슬쩍 기분 안 나쁘게 제시한다. 이런 것도 이게 다 운을 좋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독만건서우 여행하라. 이건 무슨 뜻인가요? 독만건서.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대학교도 없고 교육기관이 없을 때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책을 안 읽고 여행을 하면 스파크가 안 튀어. 그렇죠.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내 속에 뭐가 딱 들어있을 때 이게 객관 대상하고 맞부딪혔을 때 이건 왜 그러지?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건 이러지?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 아는 게 있어야 뭐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또 책만 읽고 여행을 안 하면 사람이 좀 너무 답답하지. 여행 가가지고 막 온갖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 많이 직면해 봐야 되잖아요. 각본이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결국엔 뭐 이론과 약간 실전에 융합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막 어디 뭐 이태리 갔다 소매치기 당하고 막 그러고 지갑 털리고 막 뭐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부터. 그러면 좀 어쨌든 만 권의 책, 만 권까지 못 읽더라도 어쨌든 많은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건데 어떤 책을 좀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책은? 우선 첫째로 자기가 끌리는 책부터 읽어야죠. 자기가 읽고 싶은 책부터. 그다음에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문사철을 보는 거죠. 문학과 역사와 철학. 그중에서도 역사책을 먼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하나의 재판으로 치면 판례집이기 때문에 각종 여러 한 3,000년의 역사적 사례를 쭉 보면서 내가 이 사건을 내 당면 과제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 하는 참고가 되죠. 그런 점에서는 바이블 성경도 저는 하나의 역사책으로 봅니다. 거기 보면은 뭐 한 3,000년의 역사가 막 압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공부하려고 보니까 이 골머리 터지더라고.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뭐 아수르부터 해가지고 막 세계 바빌론 뭐 패권 국가들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로? 그러니까 그 패권 국가들의 역사 뭐 왕 각종 전쟁 기록 이거 대강 알아야지 그 이해가 간다고. 성경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막 다윗이 뭐 자기 뭐 부하 뭐 와이프하고 막 빨래 옥상에서 뭐 빨래 넣는 여자 뭐 있잖아. 그래가 밧세바인가 뭐 그 여자하고 뭐 어떻게 또 해가지고 뭐 아들 낳은 게 또 솔로몬이고 이거 엄청 쪽팔릴 일 아니야 이게 막 간통 사건이잖아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걸 또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걸 또 그대로 기록을 했더라고. 나 같으면 좀 숨겼을 것 같아 우리 같으면.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걸 그대로 그 창피스러운 사건을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이게 삶이라는 거지. 이게 삶의 실상은 이런 거다 이거지. 아름다운 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자기 부하 와이프고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난 아들이 또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또 솔로몬이 나오냐고. 거기서 술주정뱅이나 뭐 엉터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이것이 인간 삶이 이 섭리의 세계라는 게 그렇게 인간 이성으로서 추측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생각 가지고 함부로 다 이 세상 일을 왁구를 짜지 말아라. 네 좋지도 않은 대가리로 너무 그러지 마라 이거야. 세 번째가 고독을 견디는 힘을 키워라. 사실 지금 시대가 너무 외로운 시대잖아요. 이 고독이 주는 힘이 있나요? 고독 어렵지. 근데 SNS 뭐 각종 뭐 지금 뭐 인터넷 너무 지금 발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고독하냐고. 그렇게 소통이 많은데. 매일 카톡 오고 뭐 다 오잖아요.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더 고독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볼 땐 돈 없으면 고독해. 돈이 없어봐야 진짜 고독이 와. 고독은 뭐 산속에 있다고 고독 온 것도 아니에요. 대도시에 있어도 마찬가지. 돈 없으면 고독이 와. 고독이 상당히 궁금한 게 옛날에는 예를 들면 친구 간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헤어진 연인과도 이제 끝나면 사실은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뭐 하면 사실 다시 만날 일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저 얼마 술자리 들었는데 요즘 시대가 참 아이러니한 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내가 만났다 예를 들면 뭐 여자 연인들 있다 친다면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지금 헤어졌어도 SNS상에 다 언제든지 좀 쉽게 볼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여연이 끝난 인연이 아예 끝나지 않아서 더 힘든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왜냐면 이제 예전 같으면 아예 생각할 수 있는 뭐 이미지나 이런 거 텍스트 자체가 없는데 시야에서 사라지는데 네. 시야가 지금은- 계속 남아있구만. 그 사람이 어쨌든 옛날에 만났던 사람은 뭐 지금 다시 사랑한다 뭐 보고 싶다는 아니더라도 생각은 날 수 있는데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뭘 찾아봐 자꾸 그런 거. 그만 찾아보지. 그것은 자기가 다 알아서 절제를 해야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 것까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런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끝난 인연은 끝나게 두는 게 맞는 건가요? 찾아보지 말고.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자, 네 번째가 이원성을 극복하라가 무슨 말인가요? 보수와 진보도 큰 이원성이죠. 뭐 보수, 뭐 진보, 그게 뭐 우리나라 지금 정치라는 게 이게 다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뭔가 뭐 구원해 줄 것처럼 해결해 줄 것처럼 오지만 사이비 종교가 뭐 구원해 줍니까? 정치가 뭐 다 해결할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콩떡 같은 소리요. 그런데 뭐 그거에 개거품 물고 막 싸모잖아 또. 진보와 보수 뭐 그것도 갖다 놓고 막 엄청 친구들끼리도 막 거품 물고 싸모잖아요. 이게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개거품이요. 그 이원성이잖아. 그 이원성에서 엄청난 갈등과 이런 것이 생기지. 그래서 이 주역의 가르침은 음중양이요 양중음이로다. 음 가운데 양이 있고 양 가운데 음이 있도다. 예를 들어서 586 세대가 그게 다 20대 때는 정의롭고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서 했지 뭐. 이게 이제 나이 들고 다 그러니까 기득권화 돼가지고 자기 다 주머니 챙기고 다 그런 거 아니요? 이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저스티스 정의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 그게 다 그 도덕적으로 다 지탄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또 은생어예요 해생어은이라. 은혜로운 관계에서 원수가 생길 수 있고 원수였는데 거기서 은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깨치게 하는 게 주역의 가르침이죠. 그걸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보지 마라. 이게 이제 나의 이원성은 이거야. 삶과 죽음이야. 삶과 죽음을 완전히 다른 걸로 본다 이거야. 죽음은 끝나는 걸로. 그렇지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다. 변역 생사라고 그러는데 생사를 딱 단절된 걸로 보느냐 이어지는 걸로 보느냐. 환생을 믿는다면은 죽음은 없는 거지. 또 오니까. 단순히 이제 바꾸는 거지. 이 육체를 오래 썼으니까 7, 80년 쓰면 많이 낡았을 거 아니야? 이 헌 옷 버리고 애로 새로 태어나서 새 옷을 입는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가장 큰 이원성은 삶과 죽음을 이원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근데 나도 그걸 아직 완전히 극복을 못 했어요. 난 삶과 죽음의 이원성을 극복하는 게 내가 이 공부의 화두입니다. 나의 과제고. 이것이 알듯 말듯 하면서도 또 모르는 것 같고 또 그렇단 말이야, 이게. 그럼 너 한번 너 죽어볼래, 너? 이거. 어쨌든 중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네요. 균형 감각. 우리가 이 동양 철학에서 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덕은 뭐냐?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 자, 다섯 번째가 인간관계의 비법이 겸손, 복중의 인연복이 최고이다. 뭐 겸손은 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겸손을 하고. 뭐 어떤 저기도 정치인은 그랬대. 뭐 골프하고 선거에서 고개 쳐드는 순간 날아간다고. 자기 디스도 할 줄 알고. 별거 없는데요. 뭐 어찌고 하면서 좀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거부감을 안 주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뭐 돈이 생기고 뭐 좀 벼슬 좀 하면 이제 목에 기부스가 들어가는 게 우리 인간 생리요, 보통 사람. 난 그게 그 기부스도 또 이해가 가. 기부스도 사람이 들어가 보고 뒤져도 보고 이것이 인간 삶이야. 이게 내가 보니까 기부스를 들어가서 뒤져봐야지 이것을 아는 거야. 이게. 아까 솔로몬 같은 이야기군요. 그렇지. 이게 처음부터 기부스가 안 해본 사람은 겸손도 몰라. 지잘났다고 허발나게 하다가 이제 한번 그래가지고 막 가서 강호의 고수 만나가지고 피 터지게 얻어맞기도 하고. 나도 뭐 많이 맞았어요. 나도 젊었을 때 막 어디 가서 잘난 체 좀 하다 많이 맞았지. 인간관계 비법 겸손에서 여기서 인간관계에서 허교라는 절차가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양반 풍습이 선비들 풍습이 함부로 친구 안 사깁니다.
이거 언제 등에다 칼 꽂을지 모르잖아. 그 사람을 충분히 검증해보고 관찰을 해보고 아 믿을만하다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랬을 때 너구다하고 허교 사귐을 허락한다. 많은 걸 물심양면으로 그 사람을 지원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만. 근데 금방 뭐 만난 지 2시간 만에 아 네가 5살 위인 게 형님 동생 오다가 또 형님 나 보증 좀 서주세요. 뭐 돈 뭐 1억만 꿔주세요. 어찌고 오다가 안 꿔주면 아이 저 새끼 뭐 나쁜 놈이다 그러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그 방정 맞은 놈은 인간관계 좀 하지 말란 얘기지. 좀 진중한 맛이 있어야지 사람이 찐득하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허교라는 선비들은 통과 의례를 장착을 한 거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는지가 정말 참 중요하다라는 건데 아까 감상학적으로는 뭐 복스러운이라든가 싸한 느낌 이런 사람 복스러운 사람은 곁에 두고 싸한 사람은 좀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옆에 두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좀 스타일일까요? 성격이나 자기가 어느 정도 급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이 붙어요. 인연이 되고 자기가 별 볼 일이 없으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됩니다. 내가 인품이 좀 닦여지고 뭔가 내가 좀 역량이 있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인간관계가 찾아옵니다. 너무 테크닉으로 막 뭘 알아갖고 저렇게 하려고 이게 되지도 않아 그런 거. 이게 테크닉으로 됩니까 관계라는 게? 2-3번은 테크닉 할 수 있지. 몇 년 사귀어봐요. 그 사람 본심 다 뽀록나게 돼 있습니다. 뽀록이 다 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의미 같네요. 아 그렇지. 내가 좀 어느 정도 닦여지고 사람이 신뢰감을 주고 가장 지금 인간관계에서는 신뢰감이라는 요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이 이게 자본주의 익명사회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그 동네에서 100년, 200년 다 살았기 때문에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들도 다 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에서는 함부로 속여 먹을 수가 없어. 지네하고 우리 집하고 300년을 같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지가 나를 뒤통수를 때린다? 그러면 전쟁 나는 거야. 수백 년 관계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논도 야 저기 땅 말로만 하지 그냥 우리 거 줄게 이만큼 오고 네가 저만큼 가져 이러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 300년의 그 텍스트, 컨텍스트 맥락이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처음 아파트에서 누가 만났는데 누군지도 몰라. 이런 사람들은 계약서를 꼼꼼하게 써야지. 계약서 한 300페이지 써야죠. 두껍게. 이게 서양 애들이 상업 문명이잖아. 서양은 배 타고 다니면서 장사했잖아. 네. 장사는 뭐예요? 모르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죠. 문화권도 다르고. 이 사람들은 계약서를 아주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 거야. 어떤 배신을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농경사회는 수백 년 같이 살았어. 배신을 때릴 수가 없는 관계야. 이건. 그런 데는 계약서 안 써도 돼. 말로만 해도 돼. 근데 지금은 어떤 사회냐? 자본주의 철저한 상업주의 사회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철저히 허교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무슨 호텔에서 무슨 뭐 EMP 과정이라고 있죠. 네, 그런 과정들도 주최 측에서 뭐 그 사람 직업, 경력 뭐 이런 거 대강 걸러서 회원 받을 거예요. 아무나 받지 않고. 일종의 그것도 고급 사교 모임이니까. 걸러야지. 이 책에서 제가 좀 좋았던 문장인데 시간, 공간, 인간 한 세상 사는 일은 이 3간을 통과하는 일이다. 이 3간 중에서 비교적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공간이다. 상대적으로 시간,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다. 공간이 바뀌면 시간의 흐름도 달리 흘러간다. 교도소에서 보내는 시간과 영화관에서 보내는 시간의 흐름은 다르다. 그 공간에서 만나는 인간의 종류도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밝은 곳으로 가라. 이게 어떤 의미고 우리는 어떤 공간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인도 사람들이 시간은 타치를 안 해요. 억겁의 세월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녀가 하늘에서 3000년에 한 번 내려오는데 그 옷자락으로 이렇게 바위를 스친대. 3000년에 한 번 내려왔어. 그래서 큰 몇 메타 되는 바위가 다 다뤄지는 시간을 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따진다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우주가 뭐 50억 년이 됐는지 100억 년이 됐는지 얼마 됐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시간은 따질 필요가 없고 그 대신 공간은 따질 필요가 있다. 인간이 컨트롤이 좀 가능하다. 어느 공간을 내가 선택할 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대라는 공간에 들어가면 그 군대 룰, 훈련 이거 다 거기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저쪽에 홍은동 어디 저쪽에 고가도로에 딱 들어갔는데 차가 트래픽으로 맥혀. 그럼 꼼짝 못 오는 거야. 그 공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공간을 선택할 때 잘해야 된다. 공간은 좀 신경 쓸 필요 있다. 이게 이제 좁은 의미로 보면 풍수도 되고 직업도 어떻게 보면 공간 아닙니까? 어느 필드로 들어가느냐. 그 공간에 따라서 모이는 인간 유형도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 업계로 들어갔다 그러면 마약쟁이들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삶은 뭐겠어요? 불행하지. 그래서 첫 직장도 중요하다. 직업 선택도 중요하고 직업을 하다 보면 습이 들거든. 습관 같은 건가요? 습관 같은 거. 그 직업 특유의 그 꼰대지더는 어떤 습관들 있잖아요. 네, 있죠. 자기도 모르게 세포에 스며들면 그게 오래 간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나쁜 습관이 들면 그게 역시 팔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선한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저 되게 와닿는 게 제 아는 동생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친구는 뭔가 어떤 일이 있으면 뭔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하는 친구였는데 위에 선배들이 어떤 이제 뭐가 일이 터지면 어쨌든 뭔가 사인을 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책임을 좀 전반적으로 회피를 하는 모습이 되게 싫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그렇게 뭔가를 회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습 같은 것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게 스며든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습관이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 갑질을 많이 하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건 우리가 윤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남의 원망을 많이 사거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야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것이 까르마가 좋지 않죠. 너무 그 칼자루 쥐는 직업을 우리 저 조선시대 양반 집안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그 암행어사 있잖아요. 네. 그 존직업 아니요. 뭔가 그 고발해서 리포트를 써야 되잖아. 그 비리를 적발해서. 네. 그러면 비리를 적발 당하는 측에서는 앙심을 품었어요. 너 한 번 더 두고 보자. 새끼 너는 그러면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암행어사 했던 사람을 이제 저쪽에서 또 저격하는 사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다산 정약용도 암행어사 한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리포트 썼는데 그걸 당원 쪽에서 나중에 그 유배 생활 그 오래 하도록 풀어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래 한 면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나가는 걸 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출세라는 건 뭐예요? 칼자루 잡는 직업을 보통 출세라고 그러거든? 그렇죠. 출세하다가 나쁜 까르마를 많이 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음에 죽어서 환생하면 뭔 일이 꼭 되려고 그러면 누가 고춧가루 탁 뿌리고 그래. 고춧가루 이상하게 팍 뿌려. 원한을 겪은 사람들이 좋지 않거든. 반드시 보복 오는 거예요. 리벤지 포르노를 틀지. 허리에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의 차이도 없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너무 그 출세해가지고 칼자루 쥐고 갑질하는 직업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결국에 남의 할을 살 수 있는 행동이나 뭔가 직업이나 그런 것들은 결국에 좀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다.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버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전생에 공부해가지고 재벌가로 떨어져서 재벌가 자식으로 나는 게 최고 더러운 팔자라는 거예요. 재벌가. 돈 많으면 뭐요? 결론은 버킹검이고 주색 잡기야, 인간이. 남자가 건강하고 돈 많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주색 잡기야. 돈은 안 닦고 공부는 안 하고. 좋지가 않아. 마약이나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볼 때 300억 이상이면 자기 돈 아닙니다. 다 사이버머니예요. 장부상의 돈이야. 그리고 그 이상의 돈이 있으면 여러 사건 사고가 꼬이게 돼 있어. 어디다 이거 투자합시다. 뭐 이거 합시다. 그럼 투자해서 돈이 되나? 뭐 이것저것 뭐 각종 소송. 그래서 지금 강남에 사는 내가 볼 때 몇천억대 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졸피뎀 먹고 있어. 수면제. 소송이 다 너댓 건씩 걸려 있어. 그럼 잠이 제대로 옵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피곤한 삶을 살고 좋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300억. 너무 많이 잡은 겁니까? 많은데요. 많아요. 300억 이상 우리나라 있으면 순자산 상위 1%가 29억 정도 되는데. 300억 이상이 있는 사람 중에 제가 해피한 사람을 못 봤다. 해피한 사람을 못 봤다. 299억까지 괜찮나요? 그냥 자기 그냥 삼시세끼 밥이나 먹고 그냥 자기 자식들 학교 보낼 돈 정도 되고 기본 품위만 유지하면 되지. 그 이상 돈을 바라는 건 그것은 오바다. 자, 요즘에 또 굉장히 AI 시대라고 불리는데 그런 AI 시대에 인간이 잃지 말아야 될 걸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역사, 명문가에서 배워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명문가 집안에서 이제 헌 처신들이 있죠. 네네. 아까 그게 다 겸손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뭐 정이품 이상 벼슬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경주 최부잣집 같은 경우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 그다음에 흉년 들어가지고 논사지 않는다. 흉년 들어서 다른 사람이 덤핑으로 떨어온 논을 자기가 다 주워 담는다? 남의 불행을 사는 그런 걸 조심해야 그런 된다. 거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축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동학 뭐 6.25 역사적 전환기 때마다 그렇게 인심을 잃고 너무 그렇게 축적을 한 사람들은
다 불지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다 골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뭔가 재테크로 나면 약간 경매당한 집 같은 것들이 약간 이런 거 약간 좀 비슷한 사례일 수도 있겠네요. 뭐 경매 물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막 쪼들은 물건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경매에 나왔겠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도 삼가할 일이다. 뭐 어쩌다 한두 건 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너무 경매 물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 귀신 붙은 거 하나 아다리 되는 수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500년 역사를 가진 명문가들을 살펴본 결과 공통점이 적선이라고요. 진짜인가요? 적선지가의 필유여경이라 적선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도다. 심플해요. 실천하기가 어렵지. 이건 난리 나면 평소 쌓인 개인감정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다 골로 갔어요. 나는 그 죽은 사례들을 수십 건을 열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그건 배드뉴스니까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또 이 선생님께서도 화를 안 당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 너무 말씀하시 그런 굿뉴스 아니고 배드뉴스를 너무 많이 열거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연으로 가서 그 기운을 느껴라. 풍경 좋은 데 가서 둘러보고 걷는 게 되게 좋은 건가요? 자연이 인간을 치유해 줍니다. 자연과의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름과 바위와 소나무와 물과 자연과의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동락당 홀로 즐길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갑니다. 인간은 위로를 못 해줍니다. 자연이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연과 대화할 수 있으려면 수준이 좀 있어야죠. 세 번째가 명상하라 있는데 명상하라에서 저는 좀 여기서 좀 더 궁금한 거는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명상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시간이 없잖아요. 저도 그런 바쁘게도 살아봤는데 내가 나를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가. 그렇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현대인들이 다 그렇죠 뭐. 욕심이 너무 많고 두 번째 머리가 안 좋은 거야. 1, 2, 3이 순서가 정해지질 않으니까 동시다발로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빠요. 이제 바쁜 것이 오래가면 병이 오거나 공황장애 오거나 반드시 삑사리가 납니다. 그렇게 너무 바쁘게 하는 건 조심할 일이다. 그리고 이제 불가에서는 공부가 안 될 사람일수록 바쁘다고 그러지. 그래서 바쁘다고 많이 하는 사람은 아 저것은 똥멍청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불가에서는 바쁜 걸 별로 안 좋게 보나요? 아 그거 아까 말한 대로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바쁘게 해봐야 네가 결국 얻는 게 뭐냐 이거지. 결과물이. 선생님 모셨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의 운명이 있으면 그 사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주대로 뭐 100%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100%는 어디 있어요? 100%가 네. 이것도 하나의 가설인데. 네. 사주대로 살아갈 확률이 꽤 높은 편이신 것 같아서 어떠셨어요? 사주와 그 사람이 실제로 봤을 때. 나는 그 어디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용원대 가서 보니까 이 아들은 풋으로 먹고 살겠어. 글로. 나는 그래서 학교 선생하는 게 이 분필 장사, 분필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붓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금 현재 직업이 신문 칼럼 써서 먹고 사는 직업, 칼럼니스트요. 이것도 붓으로 먹고 살잖아? 그럼 맞은 거야. 내 중학교 때 어디 가서 본 게.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결국은 팔자 도망을 못 갔죠. 이것이 주님의 섭리라고 보면 되는 거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섭리를 인수분해하면 사주팔자요. 혹시 바로 옆에 있는 김 작가의 사주팔자는 좀 어떤가요? 아까 여기는 이제 사진에 한번 제가 봐주셨는데. 이제 아까 보니까 태어난 날이 병인일에 났어요. 불호랭이 날이요. 병이 불이거든. 이건 스파크로 아이디어, 기획 이런 걸로 먹고 살고 병이 또 이게 스피치. 아 이것도 또 관련이 있어요. 아 이걸로 이제 이거 먹고 산다고 봐야지. 사주가 좋은 사주인가요? 지금 현재 이 유튜브는 사주하고 맞는 거죠. 이걸로 잘 적응해서 사는 거죠. 혹시 뭐 결혼 뭐 그런 건 없나요?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원래는 이제 뭐 여자 두 명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산다고요? 근데 지금 조선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할 건가? 이건 바람을 핀다는 건가요? 아니 뭐 난 그렇게까지 단언하지 못하겠어요. 우리 김 작가의 사생활을 내가 너무 그렇게 둘 중 하나죠. 바람을 공개적으로. 피거나 아니면 이제 이혼을 하고 다시 또 누굴 만나거나. 우리는 좀 저 화이트 그 굿뉴스만 얘기하고 싶지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여자나 아니면 어쨌든 이런 거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결혼이 되는 걸 되게 신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이제 신금인데 신금이요? 신이 이제 원숭인데 그것이 재물이 되는데 원숭이가 김 작가는 태어난 달에도 원숭이가 있고 시에도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가 두 마리. 돈을 벌 상이라는 건가요? 그것이 이제 여자하고 재물이다는 거지. 여자와 재물이 많다. 여자와 재물이 따블이다 이런 거지. 양쪽에 있으니까 우리 김 작가는 그냥 입 딱 벌리고 있어도 굶어 죽지 않으니까. 정말요? 노력 많이 하지 마. 그냥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살아. 저 부자가 될 상인가요? 부자는 밥 먹고 충분히 살 만한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 김 작가가 이 기마이가 있어. 이게 기마이?
김한이는 이 베푸는 기질. 아, 네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잘 쏩니다. 그렇게 짠돌이 팔자는 아니라고 내가 볼 때. 잘 쏩니다. 짠돌이는 아니니까 쏜 것이 이제 이자 쳐서 나한테 어떤 재물로 돌아오는 식신생재격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전문 용어로 사주팔자 괜찮게 타고났지. 이만하면 B 플러스는 돼야. 아, A가 아니었나요? 말씀하신 건 거의 A 뉘앙스였는데. 아니 B 플러스 정도 돼야. 원래 이게 저 7분등선, 8분등선이 좋은 거예요. 9분등선 가면 피곤해. 한국 사회는 7분등선 넘어갈 때 저격수가 스나이퍼가 다 기다리고 있어. 딱공 쏜다고. 왜요? 한국 사람이 왜요? 왜 이렇게 잘 나가? 저거 나 배 아파. 기분 나빠. 저 이 새끼는 왜 이렇게 잘 나가? 근데 진짜 한국 사회 저 궁금한 게 한국 사회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회는 진짜 잘 나가면 꼭 사람들이 뭔가 시기나 질투나 아니면 온라인 댓글 같은 거 보면 안 좋은 거 달리면서 안 좋은 거 달지. 그 사람을 끌어내린다고 욕하고. 하는데 그 왜 그런 거예요?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우리나라만 있다는 거 아니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딴 나라에는 없다는 거 아니요. 우리나라 DNA에 그런 것이 있나비요. 배 아픈 것이. 그래서 우리는 소화제를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배 안 아픈 약을. 7부능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지. 이제 방탄조끼도 다 장비하고 뭐 이거 안면 보호대 뭐 이런 거 다 하고 그리고 7부능선을 넘어야지. 9부능선 넘어가지고 좋은 것이 없어. 너무 고독해. 재벌 회장들 치고 고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뭐 수십 조 갖고 있고 몇 조 갖고 있고 다 좋게 보이지만 너무나 고독한 직업이야. 어떻게 보면 그게 더러운 팔자예요. 실제로 만나보신 분도 있었나요? 몇 명 다 만나봤죠. 나는 한국 사회에서 밑바닥 저 점쟁이 무당에서부터 대통령 재벌 오너 위에까지 다 만나봤으니까 나는 인간극장을 다 겪어봤지. 그분들은 굉장히 고독하신가요? 고독하지. 왜 고독해요? 사람이 많이 몰려들 텐데. 그 피라미드 꼭대기 있어봐요. 그 편안하겠어요? 꼭대기 삼각형 꼭지점에 있으면. 첫째 재벌 오너는 다 오는 사람이 돈 달라야. 그렇죠. 뭐 원하는 게 있는 거고. 다 나도 주세요, 너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자기가 뭐 맡겨놨어?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는 사람이 누가 오면 저 친구는 또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저렇게 오는가? 뭘 뜯어가려고? 피곤할 것 같아. 속된 말로 뭘 슈킹하려고 오는가?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의심해야 돼. 저 사람 의도를. 그 의심해서 의도하는 것이 그런 만남이 좋습니까? 해피합니까? 그런 인간관계가? 긴장해야 되잖아. 텐션이 걸린단 말이야. 이 긴장된 삶은 병을 초래해요. 그래서 마약이 필요한 거야. 무엇이든지 탑으로 올라가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한 7부능선까지 정도 가는 게 좋다. 나는 7부능선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자. B급에서. B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찬사요. 너한테. A급으로 가면 넌 뒤져버리라 그 뜻이요. 가서 너 골로 가버리라 올라갔어도. 혹시나 그 밖에 제가 살면서 좀 뭔가 조심해야 되는 건 있을까요? 이만하면 충분히 조심하고 살고 있어. 이 직업도 조심 안 하면 안 되는 직업이야. 그쵸. 그리고 인기는 바로 돈과 여자가 따르는데 또 여자 따라봐. 가서 또 와이프가 또 가만두겠습니까?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얘기가 좀 다르고. 그 대신 또 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복 없는 배우자를 만나면 기가 빨려가지고 안 좋아요. 올해 2024년에 내 운명을 좀 더 좋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했으면 하는 이런 거는 좋은 운을 부르니까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와 이런 거는 나쁜 기운을 불러들이니까 이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씩 좀 질문마다 답변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운을 좀 땡길 수 있을까요? 좋은 운은 배려고 나쁜 거 하지 말아야 될 건 남 욕하고 비판하고 돌 던지는 것 좀 줄이자 이거야. 비판은 쉬워. 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기왕이면 그런 에너지를 좀 이렇게 칭찬하고 좀 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런 좀 말을 많이 하자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막 너무 막 짱돌 갖고 찍는데 이골이 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사회가 험악해져요. 우리가 6.25의 교훈이 있잖아. 서로 동족 간에 총뿌리 해갖고 다 죽여버렸잖아. 그것이 이제 한 70년 뭐 얼마 지나가니까 너무 막 짱돌로 찍으려는 것이 강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사회가 참 불행하다. 우리가 신이 안 나는 거야. 지금 뭐 손흥민이 축구 외에는 뭐 공감대가 없잖아요. 한국 사회. 올해는 좀 남 욕하는 거, 비판, 짱돌 던지는 걸 좀 줄이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메시지는 간단해요. 실천이 어려워서 그러지. 어려운 실천을 좀 돕는 방법 같은 건 있을까요? 돕는 방법은 그걸 성찰해야죠. 인사이트 통찰을 해야지. 사람이 결국은 저쪽을 짱돌로 찍으면 저쪽은 놀고 있냐? 반격을 하지 나한테. 나한테도 짱돌을 찍지.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조심해야 돼. 6.25 때도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복당한 경우가 많아요. 한번 누굴 죽여버리잖아? 그럼 이건 화해가 안 돼.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그런 액션이나 언사는 자제해야 된다고. 나도 당한다고 똑같이. 많이 보잖아요. 자기가 열불이 터지고 그래도 욕도 한 7부능선쯤에서 하고 9부능선 넘어가는 욕을 하면 안 돼. 그 정도 여백은 좀 둬야지. 이게 지혜고 교양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좀 교양 있게 살자 그 얘기지. 저도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삶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나 극단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마주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분과 조금씩 일부러 멀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극단적인 게 어쨌든 보통 정도, 아까 전에 것도 계속 말씀드린 상식선을 넘어서는 사람은 언젠가 그게 저랑도 부딪힐 수 있잖아요. 요즘 뭐 양반 상놈 없다고 그러지만 양반은 그런 극단적인 언사를 안 쓰는 사람이 양반입니다. 뭐 타고난 신분이 양반이 아니고 자기가 행동거지를 그렇게 절제가 거기서 필요하지. 확 다 내뱉어버리고 싶어도 그냥 조금 한 20% 참고 전혀 또 안 뱉을 수는 없어 인간이니까. 그렇죠. 열불 나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하더라도 좀 절제된 우리가 표현을 써서 그렇게 하지 않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고 저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저희 시청자분에게 꼭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되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알탕갈탕 죽기 살기로까지는 안 오고 나는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애도 쓰고 노력도 하는데 막 죽기 살기로 그렇게는 너무 하지 말자. 나는 좀. 그러면 또 일부에서는 너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그러니까. 반론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런 것은 일부는 업보로 받아들이고 내가 전생에 쌓아놓은 복이 부족하구나 자기 업보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아까 작은 그냥 실천 정도를 하고 그것도 정 안 되면 기도를 좀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가서 하고 불교는 불교대로 하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뭐 성공을 바라는 분들은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일반적인 노력을 해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노력, 죽기 살기 노력을 해야지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부자가 되려고 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팔자에 있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걸 벗어나는 범주의 부는 그게 다 운명에 있는 거예요. 그 운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또 돼서 돈을 벌게 돼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해피하냐? 사는 걸. 그렇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재벌들 보면 한 3만 명 데리고 있다고 보세요. 노조가 막 올라가서 굴뚝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고 투신해서 막 하고 막 뭐 온갖 투서하고 산업재해 나면은 요즘 오너들 감옥 가는 뭐 법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오만 가지 관리를 하고 친척들은 왜 나 돈 안 주냐? 뭐 전부 돈 달라고 그러지. 그러면 엄청나게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시달리고. 그리고 돈은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자기 돈이야. 자기가 그냥 주머니에 20만 원 있어가고 이런 거 갖고 밥 먹고 같이 먹고 뭐 이런 것이 돈이지. 너무 그렇게 왜 한국 사람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러냐고. 해피하지도 못해. 전혀. 품위 유지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지 막 뭔 부자를 그렇게 열망하냐고. 그게 되냐고. 되지도 않는 목표를 설정하면 자기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압박하고. 이것은 인세인 소사이어티, 병적인 사회야. 이거 병든 사회예요. 이건 이렇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집단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겨우겨우 밥 먹고 살아요. 나는 그래서 뭐 거의 지하철, 버스, 택시 타고 다니고 난 골프도 못 쳐요. 술, 담배도 못 해요. 담배는 안 피고 술은 뭐 맥주 몇 잔은 하네. 그 정도 하고 나 골프도 못 치고 난 주식, 코인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집 동네에서 한 1시간 반 산책하는 거. 뭐 산에 가서 좀 등산해가지고 좋은 명당 오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좀 앉아있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산 밑에 내려오면 순두부집이나 맛집 뭐 있잖아. 거기 가서 그냥 한 그릇 딱. 막걸리에 파전 딱.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취미가 이제 차 마시는 거죠. 집에서 혼자, 남들도 뭐 마시니까 나도 뭐는 하나 마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녹차도 먹고, 뭐 우롱차도 먹고, 보이차도 먹고, 요즘에 이제 제가 한국 녹차를 많이 먹는데, 월출산 밑에서 나온 차. 그런 차도 이제 먹고 이러면서 혼자 자기를 위로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다 보면은 스텝 단계가 있잖아. 물을 따르고 끓이고 뭐 이렇게 색깔을 보고 이런 단계마다 이게 명상이지. 거기 집중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물 끓일 때. 근데 집중을 하는데 긴장을 안 하는 집중이란 말이에요. 이 집중을 할 때 긴장을 하면 이게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근데 긴장을 안 하면서 집중이 이게 묘한 건데 이게 필요한 거야. 저는 그 차를 먹는 과정이 물을 넣고 끓이고 꺼내서 이파리를 넣고 몇 초 우리느냐, 잔은 어디에다 따르느냐 이런 게 하나의 나한테는 긴장을 주지 않는 집중. 꼭 명상이라는 게 내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생각을 그냥 눈을 감고 하는 것만이 명상이 아니라. 명상이 아니지. 그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거. 눈 감고 있다고 명상, 잡생각만 떠오르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저같이 그냥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를 걸어 다니는 게 좋습니다. 생각 다 해. 그 대신 생각이 정리가 되지. 정리되는 게 명상이지. 무념무상 되지도 않아요. 일반인들 그거 해봐야. 다 헛방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차 마시는 거. 혼자. 그리고 아니면 둘이도 마실 수 있고.
근데 너댓 명 이상 마시는 건 아니에요. 혼란스러워. 혼자 독차라고 그러거든. 홀로 독자. 혼자 이렇게 쫙 차 마시는 게 자기를 위로하는 거지. 아, 너 여기까지 오니라고 욕받다. 안 죽고 사니라고. 대장부 4대 감옥이 깜빵, 부도, 이혼, 암인데 이걸 겪고도 안 죽으면 대장부거든. 근데 뭐 참 사람이 팔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그걸 또 버티고 여기까지 와서 너 참 장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해야 돼. 그리고 책 조금 보고 이제 요즘 유튜브 나와갖고 이제 음악도 좀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다 있잖아. 아니면 또 우리 저 김 작가 이런 유튜브 같이 이제 또 이런 것도 좀 들어서 다른 또 사회적으로 일가를 이룬 양반들 얘기도 한번 또 들어보고 좋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인생이 뭐 별것이 있는 게 아니야. 별다른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일상에서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이러면 되었지. 막 뭐 부자 돼갖고 막 페라리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자본주의 사회 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끝없는 경쟁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어느 쯤에서는 우리가 만족을 하는 것도 그 중도를 찾는 것도 굉장히 좀 우리의 행복을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또 선생님과 또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조영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